네, 반갑습니다. 쉽지 않아요. 토요일 아침에 또 비도 오고요. 네, 멀리서 온 학생들도 있어요. 천안에서 왔어요. 어디? 강원도 원주. 와, 몇 시 출발? 어제 왔어요. 와, 멋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요. 조금 밀렸네?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그래요. 네. 진짜 고생 많았고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해요. 먼 길 왔는데 수학 공부합니다, 오늘.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두 번째서요. 올해 2달 전에 첫 번째 스타트 강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섭니다. 근데 여전히 떨려요. 네. 그 첫 번째 때는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제 얘기들.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좀 이상한 애였는지 얘기도 하고, 제 부모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으로 강사로 바라본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들, 꿈이라던가 이런 약간 모호한 얘기들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그 자체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공부예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이거 뭐야 이거. 죽겠죠. 공부하다 미치래요 지금. 토요일 아침에 지금 원주에서 막 여주에서 왔는데 그죠? 네. 공부하다 미쳐라. 아이고. 네.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자, 20대 공부에 미쳐라. 자,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자, 40대 공부 다시 시작해라. 자, 그러다 마지막에 뭡니까? 죽으래요, 공부하다가. 왜 죽었어요? 사고입니까? 뭡니까? 그냥 공부했대요. 네. 근데 우리 다 비슷한 마음 아닐까? 공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죠? 이게 물론 공부하느라고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공부 때문에는 미치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공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잘할 거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고등학생들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 손. 나는 너무 행복해서 취미학교 다녀. 막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네. 얼마 전에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에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되게 찬반이 일렀던 댓글 엄청 많이 달리고 막 그 SNS에서 막 이슈가 된 글인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과 실용 위주에 치우치고 있는 미국식 교육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주입식, 그러니까 실용적이기만 한 학문이 미국에서 이제 유행을 했다. 근데 미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사실 창의적인 사고, 혁신 이런 것에 바탕을 둔 건데 그것을 저해하고 갉아먹는다. 지금의 이런 교육 풍토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미국에서 거기서 찬반이 일어나든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단 결론 낼 수 있는 건 한국 대단하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쟁적인 정말 학습 환경 속에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진짜 파이팅 넘치는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미치겠어요. 공부 때문에. 지금 고3들 그래. 그지? 죽겠지 아주. 왜 왔어? 그래요.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말 힘들고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진짜 공부 때문에 미치겠고. 그래서 이렇게 미치겠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느냐. 또 이렇게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할 만큼 파이팅 넘치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다들 잘 되고 있느냐. 자,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네, 43.6%. 그러니까 올해 부산교육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7개 학교를 대상으로 2,913명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3.6%가 공부 걱정에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매우 자주, 항상 그렇다라고 대답한 고등학생의 비율이에요. 공부 걱정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한 학생 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러면 이 67.6%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7명이에요. 이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인지 약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67.6%가 집중을 한다? 그렇지. 더 잘 알잖아요. 내 얘기거든, 그지?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이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참 희한하죠. 10대부터 공부에 미치고 공부하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진 않아요. 자, 34명 중에 꼴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2013년도에 아동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뻔하죠? 네, 막 상상되죠? 자, 1등이 네덜란드예요. 만족도를 점수로 매겼더니 94점이었어요. 우리나라 몇 점이었게요? 18점? 60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34등이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33등이 몇 점이었을까요? 루마니아인데요. 76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시험이 있었다면 1등이 94점이고 33등이 76점이야. 근데 저 밑에 상꼴찌 하나 있어. 지금 뭐야? 저 밑에 거의 땅굴 파고 있는 상꼴찌 하나 있어. 그거 한국이야.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유니세프라고 들어봤죠. 여기에서 아동 결핍 조사를 했어요. 결핍 조사라고 하면 어떤 걸 묻냐면요. 14개 항목을 물어요. 물어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있냐? 아니면 뭐 교과서 외에 책이 몇 권이냐? 뭐 잠은 충분히 자냐? 이런 정말 기본적인. 그럼 왠지 빈민국가에서 정말 이게 좀 높이 나올 것 같잖아요. 누가 1등 했겠어요? 이 결핍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결핍도에 대해서 54.6%였어요. 근데 2등이 몇 프로였냐면 헝가리인데 31.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1등입니다. 매우 결핍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이 삼시세끼 못 먹느냐?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핍할까? 맞아요. 잠 못 자고 여가 생활이 전혀 없고. 근데 보니까 지금 미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우리가 더 잘 알잖아.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거. 지금 아까 전에 누가 미친 게 할래 하더니 자신 있게 저 미쳤습니다. 학생들은 독특한 캐릭터 한 명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여가 생활도 없이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하니까 잘 해야 되는데 자, 10명 중에 6명입니다. 뭘까요? 이거 워낙 신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뭘 것 같아요? 뭐 비만? 4등급 미만? 미안해요. 나 갑자기 비만이라 그러는 줄 알고. 10명 중에 6명이요. 요거는 그 시민단체인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올해 조사를 했어요. 7월에 조사를 했는데 수포자 비율이야. 네. 근데 이게 수포자의 그 정의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수포자인가? 정말로 10명 중에 6명 사실 체감하긴 해. 우리 알잖아. 교실에서 몇 명이 수학 시간에 자는지 알죠? 비슷할 거야. 비슷할 거고 실제로 작년 2013년도 교육부 자료를 보면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D등급, 2등급 내신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낙제 점수의 학생들을 수학에 있어서 낙제 점수의 학생들의 퍼센트를 구해봤더니 59.7%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포자라고 얘기했던 비율과 일치하는 거야. 실제 성적도.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6명은 진짜로 나도 포기한 걸 알고 성적도 포기했음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 수학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우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미쳐가면서 하는데 대체 왜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뭐 30분 남짓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집에 가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강의 다 들어도요. 집에 가면 어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뭐 이거 사탕 맛있네? 요 정도? 서울 공기 좋더라? 막 요 정도? 네. 근데 요 단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처음에 시작하는 의도 자체가 이거 저의 표현인데요. 기계적인 접근인가 정말 감성적인 호기심인가. 기계적인 접근은 어떤 거냐면 나중에 회사 가면 또 느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막 8시까지 업무 끝내고 8시 반에 업무 보고해야 돼. 그럼 진짜 쫄려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막 서류 더미 안에 막 정신없이 해냅니다. 뭐 영혼이 있다던가 뭔가 그 안에 정말 영혼을 울리는 막 즐거움이 있다던가 아니에요. 그냥 성패만 내면 돼요. 결과만 잘 내면 돼요. 뭐 중간에 열심히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결과가 잘 되기만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저는 기계적 접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감성적 표현은 뭐냐면 감성적 호기심은 뭐냐면 애기들 조카나 동생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왜 애기들은요. 구강기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뭘로 알아? 사물을 뭘로 인지해? 입으로 인지해. 그래서 얘네는 자기 앞에 발이 있어요. 자기 발이.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뭔지 궁금한 거 이거 도대체 뭔데 내 앞에 있지? 먹어요. 그죠? 네. 앞에 뭐든지 간에 있으면 뭘 좀 먹어요. 뭐 앞에 아빠가 양말 벗어놓으면 궁금해요. 먹어요. 네. 근데 이 아기들은 또 정작 먹을 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발라요. 머리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다가 이제 12개월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크기 시작해서 말문 좀 틀고 하면요. 이제 시작됩니다. 왜 요즘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능 프로들 뭐 슈퍼맨이 일단 애기들 많이 보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 막 이거 뭐야? 정말로 고만한 애기들 데리고 10m 이동하는데 한 30분 걸려. 부모님들은 이제 막 생각나시죠. 옆에 있던 녀석들. 왜냐하면 막 낙엽 구르면 낙엽 이거 밟아봐야 돼. 이거 뭐야?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인도 옆에 이렇게 얇은 길 같은 거 있어요. 그죠? 꼭 거기 가야 돼. 화단 꼭 거기로 올라가야 돼. 왜 그럴까? 꼭 거기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맨홀 뚜껑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꼭 가서 뛰어봐야 돼. 그죠? 저는 진짜 어릴 때요. 응급실에 갔는데 콧구멍에다가 비비탄 총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걸 빼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 깜짝 놀랐대요. 사람의 코가 저 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비비탄 총알 뭐라고 그거를 다 안에 집어넣었을까? 애기들은요 의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것 자체도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장난이고 저지레지만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의 호롤단신으로 부모님 하나 믿고 전혀 모르는 낯선 세상이 갑자기 뿅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 3kg 남짓으로 뿅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 그 호기심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호기심이 있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 환경이 파이팅 넘치다 보니까 세계에 정말 전례가 없는 파이팅 넘치는 환경이다 보니까
뭐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이게 궁금할 법도 하고, 그죠? 뭐 하나 끝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중간고사 이제 업무 보고 막 하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맨날 야근처럼 야자를 매일 해요. 그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일도 끝이 또 없고 매일 야근도 하고 야근 수당도 없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런 회사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 있어서 사실은 공부 자체는요, 정말 이거 안 하면 대학 못 가. 그러니까 결과를 잘 내기 위한 기계적 접근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공부의 본질은 이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자체가 공부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에 있어서 비타민 자체는 호기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타민 결핍되면 어떻게 돼요? 막 등 붓고 막 김이 막 생기고 나중에 심하면 막 중증 질환으로 막 연결돼요. 꼭 섭취해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도 호기심이 꼭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실 수학 강의하려면 제가 3개의 주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를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30강 들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제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할 거냐면 이게 뭐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 엄마한테 안 혼나려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라도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로그입니다. 자, 로그는 대부분 배웠죠? 고1 학생들도 다 배웠어요? 안 배운 학생도 있고 배운 학생도 있고 고2, 고3들은 다 배웠죠? 네. 자, 로그 처음에 어떻게 배웁니까? 로그의 정의. 수학에서 항상 정의부터 배우죠. 이게 뭐다? 약속이요. 자,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해서 A의 x제곱이 n을 만족하면 A의 x가 n일 때 x는 로그 A n이다. 자, 지금 안 배운 학생은 지금 무슨 그죠? 뭔 소리야? 그죠? 자, 여기서부터 로그 공부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러고서 어떻게 해? 외워. 낯설거든. 근데 이거 안 하면 대학 못 간다거든. 그러니까 외워요. 그럼 뭐 로그의 성질들, 로그 ax 플러스 로그 ay는 로그 axy고 그다음 밑변환 공식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외워. 그리고 문제 딱 봐. 쉬운 기본 개념 문제는 분명히 풀렸어. 근데 모의고사 보면 어때? 뭐야? 나 로그 공부했는데 이거 뭐야? 그죠? 계속 악순환이야. 근데 이 로그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시 이 인물 역사책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요? 뭐? 이과라서 모릅니까? 그래요. 네. 콜럼버스요. 자,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 오늘이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2일 날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1492년에. 그러니까 거의 15세기 말.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이 15세기 말부터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서 완전히 온 이슈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신대륙 발견에 집중이 됐었죠. 실제로 뭐 17세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수학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막 옛날 얘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지 할머니가 들려줘. 그 당시에 이 콜럼버스는요, 막 귀족의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직조공의 자식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가면은 뭐 인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포르투갈 왕을 찾아가요. 돈 좀 대주십시오. 제가 진짜 대박 내겠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해요. 또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 가서 저 원대하게 저 진짜 대박 나 좀 밀어주면 안 되겠니? 또 거절당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자벨라 여왕에게 저
진짜 돈만 내주면 진짜 저 대박 쳐서 올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케이 콜. 만약에 너 말대로 되잖아? 그러면 너에게 귀족 칭호도 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얻어낸 금은 보화의 10분의 1을 너에게 주겠다. 투자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멀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 20살 되면 저 대학 가서 있으니까 이제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집중해서 들어. 사업 계획서 쓰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짱 좀, 그지? 뭐 동대문에서 옷이라도 떼서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투자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배를 줬어. 그리고 이 배에다가 이 사람이 뭘 실어야 될까? 식량. 아유, 원초적이다.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 싣고 또 뭐? 누구? 선원? 선원 싣고 또 망원경. 오, 좋아요. 망원경 싣고 또 나침반 싣고 문어? 뭐? 자기 나라 물건? 물건. 문어를 싣는 줄 알고. 물건을 싣고. 그렇죠. 그럼 사람을 실을 때 아까처럼 선원도 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실까? 자기 부하들도 당연히 실어야 될 거고 또 누구 실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이 돈 받았어. 이 돈 가지고 떠나야 되니까 이 망망대해를 떠나야 된다니까. 뭐 누구 실을래요? 가족. 아이고야. 네, 굉장히 학생들이 창의적이네요 오늘. 네, 문어의 가족이네. 실제로 지질학자들. 왜냐하면 가서 어떤 그 땅 속에 뭐 금이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질학자를 실었고요. 그리고 천문학자를 실었습니다. 천문학자는 왜 실었을까?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배를 띄워요. 그 당시에 이게 진짜로 가서 그게 인도로 가는지도 알 수도 없어. 나도 몰라. 사실 큰 소리만 빵빵 쳐놓은 거야. 그러고서는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어때? 저는 그냥 죽어요. 네, 목숨 걸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혹시 부모님이랑 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제자도 있어? 엄마 차에 뭐 보고 왔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뭐 GPS 이런 거 보고 지금 잘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콜럼버스 이렇게 배는 왔다? 사람도 다 실었다? 돈도 받았다? 그럼 바다에 띄워서 배는 일단 그거 어떻게 가? 별자리 보고 별점을 줘? 뭐 도사를 실나? 별점을 줘. 맞아. 실제로 이 신대륙 발견이 되던 이 16세기, 17세기에 아까 그 망원경이 발명된 것도 그때예요.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천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천문학이 왜 발달했을까? 아까 이 배가 이동하기 위한 GPS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자 왜 실었을까? 길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실제로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항해를 하고 가는지 이런 계산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삼각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별을 지점으로 잡고 내비게이션을 삼아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숫자가 1, 2, 0.1 이런 숫자일까? 일단 이 별과 관련된 숫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뭐 광년이라는 이런 말 들어봐서요? 그 광년 말고. 그래요. 자, 광년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근사값으로 얘기하면 9.5 곱하기 10의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조 5천억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숫자 단위를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배에서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서 내가 이 배를 어디로 향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자들 그 당시에 뭐 핸드폰 계산기 있었을까? 없었죠. 아니면 뭐 컴퓨터 있었나? 없어서. 그럼 그 큰 숫자들 가지고 어떻게 해? 그림 그려. 죽어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 생각해봐. 그 큰 것들을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빨리 죽었어요, 실제로.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자 입장이 돼봐라. 배에 탔어요. 사람들은 다 나만 보고 있어. 왜? 내가 인간 GPS니까. 근데 이걸 빨리 계산해 내야 돼요. 근데 숫자는 그 당시 종이 뭐 양피지 이런 데 썼겠죠. 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못 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큰 수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뭔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로그예요. 예를 들어서 2의 50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50제곱, 이거 무슨 얘기지? 2를 50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2 2번 곱하면 얼마? 4. 2 3번 곱하면 얼마? 8. 2에 10번 곱하면 얼마? 1024. 2에 20제곱 해주면 얼마? 아, 미치겠죠. 그럼 이게 50제곱 하래요. 이것만 해도 돌겠다고 우리 벌써. 근데 자, 로그를 배운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자, 여기에다 로그를 딱 씌워봅니다. 모자처럼 로그 딱 씌워볼게요. 그러면 로그 2의 50제곱은 50 곱하기 로그 2예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눈에 초점이 없네요. 네, 자, 로그 2는요 0.3013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0.3010을 50 곱해버리면 그 값이 얼마 나와? 15.05 정도 나와. 자, 그러면 자, 로그 10은 얼마? 1. 오케이. 자, 고1 학생들이 이제부터 찍으세요.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로그 10이 1이야. 로그 100 얼마? 2. 로그 1000 얼마? 3. 로그 10,000 얼마? 4. 로그 10만 얼마? 5. 그렇죠. 자, 로그 아까 100 얼마라고요? 2. 로그 100원은 2예요. 자, 100은 세 자리수인데 로그 씌웠더니 2죠. 그러니까 세 자리는 로그 씌웠을 때 2예요. 요것만 기억해요. 자, 로그 씌웠더니 15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자리수일까? 16개 자리수야. 숫자 16개 써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로그를 안 씌웠으면 이게 숫자가 16개라는 것까지 계산해내는데도 천문학자 어때요? 죽어가, 지금 죽어가. 모든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있다고, 그 배에서. 그죠? 이 로그 표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가 곱하기 나누기 필요 없어요. 더하고 빼고 뭐 해봤자 나누기 이 정도로 모든 계산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그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이런 로그 이야기들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구나 이렇게 안 배우죠. 어떻게 배웁니까? 로그 정의 배워요.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오늘의 학습 목표래요. 밑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래요. 정수 부분 뭐 n일 때 n 플러스 1, 뭐 가수, 뭐 가수도 또 용어도 바뀌었습니다. 또 소수 부분. 근데 이렇게 만약에 로그를 접근하고 로그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몇 번 했다면 로그가 그토록 혐오스럽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로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리고 큰 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큰 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볼게요. 네, 큰 수. 왜 얼마 전 뉴스에 요 바로 옆이에요. 도곡동 타워팰리스라고 거기서 수표 1억 원이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우리 쓰레기장 뒤지고 싶다 왠지.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수가 어디까지요? 무한대? 큰 수가 무한대? 또 조, 광년, 또 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 단위들 몇 개 한번 해볼까요? 뭐 일십, 백, 천만, 억, 아까 1억 그 쓰레기장에 누군가는 그냥 뭐 버리는 뭐 그 정도, 그죠? 1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또 경해. 우리 초등학교 때 경해까지 알아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 나만 그랬어? 응. 너 그랬어. 경해. 그 다음에 또 잘 안 쓰는 건데 제가 낯설어서 써왔어. 커닝 페이퍼. 자, 양, 구, 간, 정, 제, 극. 뭐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1억도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볼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겁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왜 막 드라마나 이런 소설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인연은 뭐 영겁의 시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겁이 뭐냐면 10의
72제곱이야. 이게 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과장을 잘해요. 왜 중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막 무술 나오는 이런 영화들 봤어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녀? 걸어 다니지 않지. 날아다니잖아. 기본적으로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큰 수에 대한 대명사로 겁이란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바위가 있대요. 얼마나 크겠어? 밥을 먹을 수 있는 평평한 바위니까 큰 바위에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12명의 선녀가 내려온대요. 그 12명의 선녀의 날개 옷으로 스쳐서 이게 천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스쳐서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그래요? 그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큰 수를 생각해 봅니다. 자,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그 큰 수의 대명사로 구골이란 표현을 써요. 구글이 구골에서 나왔대요. 뭐 정말 큰 정보들을 다 다루겠다라는 의도를 가진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구골 10의 100제곱이야. 진짜 큰 수겠죠. 아까 10의 72제곱도 뭐 천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날개옷이 뭔 소리예요? 그죠? 10의 100제곱이니까 더 큽니다. 자, 그 수를요 10에다 지수에다 더 올려요. 아, 진짜 커요. 자,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10에다 그 큰 수를 다시 또 지수를 올려. 구골 플렉스, 구골 플렉시앗. 와, 진짜 큰 숫자. 우리가 살면서 뭐 다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 사실은 그 큰 숫자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수가 딱 무한대 기호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이 무한대 기호는 지금 자면 안 되는데 무한대 기호 보면 선생님 그렇게 잠이 와요? 이상해. 약간 레드선 효과가 있나 봐요. 자, 이 무한대를 딱 쓰는 순간 큰 수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상태예요, 상태. 자, 그러면 지금 요맘쯤에서 퀴즈 한번 나갑니다. 자, 호텔, 뭐 부모님 따라서 어디 여행 가서 호텔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죠? 네.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객실 수가 이 무한개예요. 네, 들어봤어요? 자, 무한대 객실을 가진 힐베르트의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 객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름 뭐예요? 민형이가 갑자기 힐베르트 호텔에 찾아왔어. 똑똑똑똑똑똑. 아, 왜? 저 지금 자야 돼요. 빨리 방이 필요합니다. 자, 무한대 객실에 분명히 객실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돼? 한 사람씩 옆 칸으로 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1호선님 2호로 가주세요. 2호선님 3호로 가주세요. 3호선님 4호로 가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방 하나가 1호가 비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우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하지? 무한대는 상태거든. 숫자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가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자, 거기 일단은 민영이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또 객실이 다 찼어요. 근데 칙칙폭폭 무한기차가 왔어. 무한대 사람들이 또 와글와글 막 왔어요. 막 지금 막 진짜 완전 이 뒤로 막 진짜 막 말할 수 없는 구글 플렉스의 사람들이 새까맣게 정말 되게 징그럽다, 그죠? 막 진짜 되게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방 달라고. 자, 그러면 이 호텔에 묵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묵으면 돼요? 다시 또 올려? 맞아요. 알고 있네요. 1호에 자고 있는 사람은 2호로 가세요. 2호 자는 사람 4호로 가세요. 3호 가는 사람 6호로 가세요. 그러니까 짝수로 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다 보내버려. 그럼 홀수방이 싹 비죠. 그 홀수방에다가 지금 막 징그럽게 지금 막 난리 났어. 자겠다며 이 사람들 다 채워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0과 무한대는요, 우리는 교과서나 수학 개념서에서 무한대는 뭐 가장 큰 수가 증가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 하고 끝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수예요. 실제로 인류의 가장 큰 난제가 0과 무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설이 막 발생하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무한대 얘기가 나와서
무한대 배우고 나면 또 수렴과 발산을 배우죠. 혹시 아는 사람 손? 많이들 압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숫자를 하나 키워보는 겁니다. 분모를. 그러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모가 점점 커지면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n분의 1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 목표는 뭐가 돼? 0이 돼요. 자, n 플러스 1도 가봅니다. 분모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가다가 분모가 또 엄청나게 커버리면 목표는 또 어디로 가? 0으로 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것을 n분의 1로 설정해주면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그 목표는 똑같이 0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목표는 같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학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다 소화가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 힘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 문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2014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이걸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기도 했어요. 자, 이걸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 A1 즉 F1을 구해요. 그 다음에 A2 구하고 A3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성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AN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찾아서 그래서 AN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표정이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네, 뭘 좀 섭취하세요 빨리. 쓰러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 배웠지? 만약에 목표가 같다면 즉 수렴하는 값이라면 그 극한이 수렴한다면 자 n번째를 두든 n 플러스 1을 두든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 목표는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자 지금 묻고 있는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의 an 값이나 리밋 n 무한대로 갈 때의 an 플러스 1의 값이나 어떨까? 같아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는? 중3도 이해갑니까? 아 좋아요. 중3이니까 이해할게요. 네. 자 그러면 왜 영어에도 듣기평가가 있지? 선생님 일부러 해설 여기 빔에 안 넣었어요. 자 선생님 목소리에 의존해서 같이 풀어봅니다. 자 귀로 풀 수 있는 학생은 귀로 풀고요. 만약에 나는 써가겠다 그러면 써면서 해도 돼요. 자 뭐만 보냐면 14번 문제 보세요. 자 an, n 무한대일 때 극한값 물어보죠. 그러면 당연히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수렴하니까 극한값 물어본 거죠. 자 근데 지금 보기 보세요. 다 뭡니까? 다 양수죠. 자 근데 지금 fx 한번 보세요. 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0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0을 기준으로 0보다 더 클 때의 함수랑 0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의 함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치? 양수면 아래에 있는 함수에 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음수라면 뭐? 위에 있는 x 플러스 2에 넣어야 돼. 자 근데 14번 보기 보세요. 극한값 뭡니까? 양수지. 이 문제 뭐야?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극한값을 알파로 잡아보세요. 자 알파로 잡습니다. 자 처음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수학 듣기 풀이입니다. 네. 자 양수를 알파로 잡아요. 극한값을. 자 그러면 알파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될까?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 알파에. 그치? 그러면 f 알파 해주면 뭐예요? 알파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되지. 이해갔어? 이해갔어요? 양수니까 알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갔어? 양수니까 이해갔어? 부담스럽지?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까지 됐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f 알파를 계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 f 알파를 간다면 f 안에다 뭐만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만 넣어주면 되지. 자 알파 분명히 양수였다.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해주면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그럼 위에 거 쓸까? 아래 거 쓸까? 위에 거. 그러면 이번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 되지. 그게 뭐랑 같아? 알파랑 같은 거지. 맞아. n이 무한되면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값이 같다면서요. 목표니까.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가 알파니까 알파 바로 산수로 계산되죠. 자, 아까 이런 과정으로 푸는 게 사실 정석적인 풀입니다. 출제 의도기도 해요. 근데 우리 무한대라는 개념을 알고 극한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목표값이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산수, 선생님 이거 말로 해서 긴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판서를 했잖아요. 한 줄에 풀어요. 결국 우리 푼 건 뭐야? 산수야.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2라고. 그치? 이거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던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정석적인 풀이가 아니에요. 정석적인 풀이는 아까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평가원의 출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학에 있어서 항상 기계적인 접근만을 이렇게만 풀고 또 로그, 무한대, 수렴, 발산, 극한 항상 정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념 자체를 조금 달리해보자 라는 의도로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석적인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를 시작할 때 기계적 접근이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감성적 호기심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근데 후자가 쉽지 않은 건 선생님도 인정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방금 선생님이랑 아까 미친 개 얘기하면서 그게 수학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뭐 딱히 그렇죠. 부담 없어요. 뭐 우리 왜 페이스 이런 거 막 들고 화장실 가서 그런 거 꼭 보잖아. 거기 보면 가끔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볼일 보면서 되게 열심히 집중하죠. 그것도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7시에 일어나서 학교 8시에 갑니다. 야자 끝나면 몇 시예요? 10시, 11시, 11시까지도 해요? 10시, 11시?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만 8시부터니까요. 14시간, 15시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요. 나는 자본주의로 세계 일주를 했다라는 책을 보면 그 중국의 그 폭스콘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의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거기 한 달 동안 10대 노동자들이 16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동 환경을 봤더니 12시간에서 하루에 12시간에서 한 14시간을 일을 하는데요. 이 10대 노동자들이 감시 속에서 일을 해요. 화장실 갔거나 아니면 담배를 필 때만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던 노동자들도 청소년들도 거기 가면 쉬기 위해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악하게 있다 보니까 정말 계속 단순 노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가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환경도 아까 14시간, 15시간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2시, 3시까지 공부하면 미덕이에요. 어머님께서 아침에 좋아하는 음식을 주시고요.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면요. 그 다음날 치킨 시켜주세요. 근데 공부란 게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 꼭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분명히 우리가 가슴속에 어딘가는 감정적인 호기심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고3이어도 있어요. 분명히 호기심이란 게 있겠고 또 호기심 안에서의 정말 공부에 있어서의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상을 좀 달리 보시고 학교 생활도 좀 달리 보시고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었네. 이런 거 말고 이거 왜 배우지? 이거 뭐지? 약간 요 정도라도 호기심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집 해야 할 정말 이만큼 쌓인 문제집들 이것만이 수학이 아니란 거 꼭 이번 1시간 통해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네. 수학 때문에 조금 덜 상처받고 덜 아팠으면 좋겠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EBS라는 공간도 굉장하고요. 저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힘들고 진짜 수학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때 찾아오세요. 꼭 책상에 앉아서 막 연습장 샤프로 뜯어가면서 울지 말고요. 찾아오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꼭 호기심이란 비타민 챙기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